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금액들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할 금액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쓰디 쓴 세금 문제를 달콤하게 풀어드립니다. 달고나 세금 임원자의 계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 처분 대금에서 어떤 비용을 제외해야 되고 어떤 비용은 제외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딱 하나의 원칙만 숙지하시면은 어떤 비용을 넣고 빼야 되는지에 대해서 손쉽게 답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 궁금하시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여기에 포함된 임대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그리고 양도소득세 등을 차감해서 자금 조달 금액으로 기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차감하는 대금에 최초에 발생했던 취득세나 아니면 중간에 보유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수리비용,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도 차감 항목에 포함하는 건지, 그리고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 후 임차인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임차 보증금도 차감 대상에 포함되는 건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각 지출 항목을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원칙을 적용해서 판단하면 좋은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재할 금액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이겁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기재할 금액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금액, 딱 그만큼을 기입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주택을 얼마에 처분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실제로 신규 주택의 취득에 사용하는 자금, 딱 그만큼만 자금 조달 계획서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5억 원에 처분했는데 2억 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금액이고 양도소득세가 5천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택을 처분해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매도가액은 5억 원이지만 임대보증금 2억 원의 반환과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의 지급은 주택 취득과 함께 반드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5억 원을 내 주택 취득 자금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끔은 내가 반환한 임대보증금 2억 원은 내가 주택 처분 금액에서 낸 게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해서 지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주택을 처분한 자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은 내가 신규 주택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주하던 주택을 매도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의 매도를 하고 내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를 하면서 임차 보증금으로 2억 원을 책정하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이 됩니다. 해당 임차 보증금을 부동산 처분대금에서 차감하는 게 맞는지 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차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내가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은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내가 처분하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납부했던 취득세라든가 아니면 초기에 지출했던 인테리어 비용, 보유하면서 지출했던 수선 비용들에 대해서 이 금액들도 차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질문도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금액들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용들은 주택의 처분을 원인으로 발생한 비용들이 아닐 뿐더러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에는 이미 지출이 완료됐기 때문에 내가 주택의 처분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취득세를 400만 원을 납부했던 주택을 현재 5억 원에 처분한다면 해당 취득세는 이미 과거에 납부가 완료됐고 이 주택의 처분으로 반환해야 되는 보증금이나 대출금,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없다면은 5억 원 전액을 내가 다음 주택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나 기존 주택의 인테리어비,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주택을 처분했을 때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기존의 주택을 5억 원에 처분했는데 보증금도 없고 대출금도 없고 납부할 양도세도 없는 경우 5억 원을 내가 조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5억 원 중에서 내가 신규 주택에 취득한 금액은 3억 원만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차감해야 될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금은 3억 원 뿐이므로 3억 원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주택을 처분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실무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딱 한 가지의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서 조달한 자금 중에서 대체 얼만큼을 신규 주택 취득하는데 사용하였는가, 그렇게 실제로 조달한 금액을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취득가에서 뭘 뺄지 뭘 더할지 이런 것들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같이 주택 처분뿐만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실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한 그 취지를 고려해서 먼저 가장 큰 원칙을 세우시고요. 이런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들 계속 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숙면과 꿀잠을 책임지는 달고나 세금 임원재 회계사였습니다. 다음번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